주식을 하다 보면 참 엇갈리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력이 진짜 내 계좌를 보고 반대로 하는 것처럼 내가 매수하고 버텨봐야지라 생각하면 끝까지 떨어지고, 이번에 또 당할 줄 아냐, 줄 때 무조건 먹을 거다라 생각해서 줄 때 먹으면 아주 그냥 떨어지지도 않고 끝까지 올라버리는, 나와 반대로 가는 상황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원래도 제가 심하게 겪었지만 요즘은 더 심하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주식하는 동안 평생 겪어야 한다니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합니다. 자, 오늘 시장은 시장과 상관없이 초대박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급등할 조건들을 다 갖추어진 상태였는데, 얼마 전 새롭게 시장에 등장한 노터스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전부 노터스 쪽으로 몰리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이 종목을 매매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쉬워도 되냐? 이렇게 쉽게 신호를 준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바람에 저는 당연히 털렸습니다. 털리는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털릴 때마다 멘탈을 잘 지켜내고 참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설마 함정이 있겠지, 나중에 오르긴 하겠지만 당장은 아니고 어지럽게 움직이다가 결국에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당장 아니었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쨌든 손실은 아니니까 배부른 소리 한다고 욕먹을 수도 있고 죄송하긴 하지만, 오늘 제가 느끼고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뚜렷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외출도 해야 됐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부터 눌림이 좀 심했는데 당연히 매수기에는 여러 번 찾아왔으며, 일단 3천만 원 정도 가볍게 매수한 다음에 며칠 끝까지 들고 가보자, 그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다가 초반에 보시면은 처음 반응이 나왔던 5월 9일 월요일, 이때 고점이 5만 1,000원인데 5만 1,000원을 잘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올랐다가 윗골이 달리고 또 올랐다가 시장가로 쏟아지고, 5만 1,000원까지 올랐던 게 아무렇지 않게 쏟아지면서 5만 원을 깨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5만 1,000원은 좀 넘기가 힘들겠구나, 결국에 내려앉아가지고 밑에서 마감을 하겠구나, 이 생각 때문에 5만 800원에서 수익을 실현했더니 주가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라섰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눌림목을 활용해서 매매를 여러 번 하긴 했는데, 딱 5만 4천원, 한 10시 반 전까지만 신나게 단타 매매를 하다가 그 뒤에 손을 뗐습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외출도 해야 됐고 완전히 손을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9시 54분쯤에 제가 이미 결과를 보고 거짓말같이 들리시겠지만, 제가 이때 눌림목 저점을 활용해서 5만 1,500원, 딱 5만 1,500원까지 내려앉았는데, 수익 목적으로 들어갔던 계좌에서 5만 800원에 털리고 나서 여기서 5만 1,500원에 순간 주문을 넣었지만 아쉽게 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싸게 사려는 매수세가 많아서 그런지 여기서 체결을 시키지 못해서 포기하고 단타 계좌로만 단타만 치다가 끝내는데, 한호가 욕심을 내다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설마 날라가겠어란 생각, 만약에 날라가게 된다면 지금 같은 감정이 생길까봐 그래도 5만 1,000원 근처에서 한번 잡아보자 생각을 하고, 5만 1,000원까지 떨어져봤자 마이너스 1% 손실 구간인 1,500원에서 주문을 넣었지만 체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단타 치다가 그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했으며 외출해서 핸드폰으로만 주가를 확인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대박주가 분명히 다음에도 나올 것이긴 하지만 자주는 나오는 게 아닌데, 그 전에 거래대금도 그렇고 신고가 추세인 것도 그렇고 조건 자체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있는 게 지금 1주당 8주 배정으로 무상증자가 떴는데 역대급입니다.
그 내용이 좋다기보단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재료인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재료와 거래대금 신고가까지 합치면 모든 요소가 완벽했습니다. 대신에 바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좀 며칠 관심을 끊어내다가 한 방에 올리는 그런 상황이 요즘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일주일 이내로 관심을 좀 끊어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끊어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쉬지도 않고 바로 하루 쉬었다가 장대양봉. 자,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 한 5만원 초반대가 평단인 분들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지만, 이제 저같이 단타를 치거나 털리신 분들 또는 신규 진입자이신 분들은 당연히 더블 장대양봉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올라가면은 내 것이 아니다라 생각을 해야 되며, 저 같은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일주일 정도 관심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차피 이 재료가 5월 31일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다음 달 2일인데 6월 2일 이거래일 전인 5월 31일 화요일, 이번 달 말까지 재료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이번 달 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 많이 남은 시간 동안 혹시나 일주일 동안 관심이 이런 식으로 끊기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그 끊기는 상황에서 접근해서 31일 전에 급등하는 타이밍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했으며, 더 오른다면 추격 매수를 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서 내려오는 시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눌림에서 접근해서 31일 전에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농사는 노터스 쪽에서 계속 기다렸다가 혹시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여기서만 집중할 생각인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온다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 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5월 31일까지 계속 관심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뒤에 무상증자를 받냐 안 받냐는 평균 단가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받을 것 같은데, 말이 무상증자라서 뭐 호재로 보이긴 하겠지만 좀 안 좋게 본다면은 손발이 묶여버린 액면 분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6월 1일 되자마자 8분의 1 토막이 날 텐데, 그 8분의 1 토막 난 것만 당장에 매매를 할 수가 있지, 나머지 8분의 7 토막은 20일, 6월 20일, 한 20일 동안 묶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 묶인 동안 주가가 무조건 토막난 자리를 지켜준다는 보장도 없으며, 혹시나 그 토막나는 자리가 너무 높은 고점을 형성한 자리라면 단순히 무상증자만 보고서 말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평균 단가가 내가 진짜로 낮다면, 초기에 잡았다면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버텨보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무상증자까지 받게 된다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평균 단가가 5만원 초반 이하이신 분들은 버티면서 말일까지 충분히 승부를 보거나 무상증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 6월 1일은 8분의 1 토막 난 것 때문에 시초가부터 20% 이상 시작하거나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유지된다는, 20일 동안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며, 저 같은 입장에서는 더 올라가면 삭제, 혹시나 일주일 정도 휴식 기간이 나온다면 31일 전후로 급등을 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지수 상태를 보시면 어제 나스닥의 무빙도 참 어지러웠습니다. 강하게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빠지는 걸 보고 잤는데, 마이너스까지 빠졌다가 겨우 1%에 마감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라면 지금 심해 보여도 추가로 폭락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불안정한 지수 당연히 경계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마찬가지,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매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챙길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고 매수를 했을 때
얻어가는 거라도 많으면은 뭐 지금 저점이라 생각하고, 어차피 떨어져 봤자 일시적으로 방어선은 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얻어갈 게 없습니다. 지수는 별로 재미없지만 관찰할 만한 종목들이 한 개씩은 나오고 있기에 그렇게 지루하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대금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을 체크할 때는 3천억을 넘거나 또는 뭔가 예쁜 요소들이 있을 때 분류를 하는 것인데, 코스피 상위에서는 영풍재지가 역사적 신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일단은 분류를 할 수밖에 없으며, 코스닥에서는 거래대금 종목은 아니지만 특이 수급이 들어온 최근 고점을 뚫어주고 있는 동진 세미캠이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혹시 안정이 된다면 신고가를 뚫어줄 만한 수급가 차트가 유지가 되고 있으므로 또 관찰할 만한 상태가 되었지만, 거래대금은 깡패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수급가 추세로만 그리고 시장 분위기로만 대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